안녕하십니까. 전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대한민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건국 70년 만에 가장 큰 위기가 왔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이대로 가면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들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나라가 시작된 이후로 첫 번째 위기는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았던 것이 6.25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러시아에서 지원받은 T-34 전차를 가지고 일시에 새벽 4시에 공격해서 3개월 만에 저 부산과 일부 대구를 남겨놓고 전체가 다 북한으로 빼앗겼죠. 그때에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이제 전쟁 났다는 말을 듣고 미군을 한국에다가 두 번째로 파송을 해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6.25 때에 이 나라가 어떤 위기를 맞이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려보면, 박헌영이 북한으로 올라간 뒤에 김일성을 충동했습니다. 내가 남한의 남노당 전 국민의 78%를 남노당으로 다 조직을 해놨고, 그리고 전쟁할 필요도 없다. 그냥 38선에 총소리만 몇 발 내면 전쟁 없이 남한 안에서 남노당이 다 일어나서 이승만을 미국으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남북한을 통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소련에 가서 스탈린한테 동의를 받고, 그리고 스탈린은 모택동한테 가서도 동의를 받으라 하는 말을 해서 모택동의 동의를 받아서 전쟁을 감행을 했던 것이죠.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그 당시에 서울시 장안에 바닥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설립자 그 임명신 여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루는 동대문 시장을 나갔더니 전쟁 난다, 북한이 쳐내려온다, 이런 말들을 다 하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남북한이 완전히 굳어진 게 아니라 비밀 통로로 장사꾼들이 북한과 남북을 왕래하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의 사람들이 전쟁 난다, 북한의 평양에는 T-34 전차가 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명신 여사가 밤중에 뛰어들어가서 대통령 도대체 뭐 하시냐, 국민들은 밑바닥에서 전쟁 난다고 다 소문나 있고 다 난리인데 대통령 혼자 이걸 모르고 있냐고 이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명신 여사님과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둘도 없는 친구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보지 해서 육군참모총장 최병덕 참모총장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불러서, 총장, 아니 온 세상이 다 전쟁 난다고 다들 난리인데 왜 총장은 나한테 보고를 하지를 않나? 그때 이제 최병덕 참모총장이 그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후에 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말이, 그럴 리는 전혀 없고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전쟁 나면 점심은 평양 가서 먹고, 그리고 저녁은 저 압록강 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신 여사를 불러서, 할머니, 할멈, 아니 전쟁 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육참 총장이 나한테 보고하는데 왜 할머니 혼자만 난리냐 그러니까 하도 답답한 이명신 여사가 개인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개인 군대를 만들어서 수색대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을 돈 주고 사서 북한에다가 침투를 시켰습니다. 보고하러 오라고. 그랬더니 북한을 가서 조사를 하고 온
그 이명신의 개인 군대가 보고하기를 다 끝났고 전쟁 준비 다 끝났고 이제는 공격 명령만 남았다. 이 말을 듣고 또 경무대에 뛰어들어가서 이승만을 붙잡고 지금 북한은 전쟁 준비 다 끝났다. 빨리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그때는 이미 많았습니다. 판단력도 좀 흐려지고 그래서 최병덕 참모총장의 말을 듣고 이명신 여사의 말을 심하게 꾸짖으면서 그런 소리 하려면 다시는 경무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을 때 그럼 최병덕 육군참모총장은 왜 그렇게 거짓복을 하게 됐는가. 지금 이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최병덕 육군참모총장 자신이 북한 편의 간첩이었었는지 아니면 그 밑에 그 참모들은 북한 간첩이란 것이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명예훼손적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병덕 참모총장이 간첩이었다 하는 말은 제가 그 말은 미루겠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부하들은 일부분의 부하들은 분명한 간첩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쟁 날 때 전방에 있는 그 장교들 결혼하는 장교들을 퇴계로에 다 모아서 결혼식 하라 그러고 또 모내기 하라고 전 군대 3분의 1을 모내기 휴가를 보내고 그리고 실탄 사고 난다고 해서 부대별로 실탄을 다 걷어서 창고에다 다 가둬놓고 그런 상태에서 6.15 전쟁을 하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대비가 안 된 것이죠. 오늘날 또 한 번 똑같은 일이 지금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소리도 없이 조용히 지금 해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를 앞세워서 지금 언론 그리고 또 정보기관,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 대한민국의 모든 공간을 법원까지 다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의 대표인 재향군인의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일종의 보호를 연금을 타는 단체인 경우회 또 고엽제 전후회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 틀어졌습니다. 한동안은 그들이 그래도 국가의 희망이었었는데 지금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 딱 이 교회 세력 하나만이 지금 아직도 문재인 손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처럼 똑같은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1,200만 성도를 대표하고 그리고 또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50만 선교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을 낳았고 키웠고 지켰고 일으킨 중심에 서 있는 세력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혼자만큼은 안 되죠.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제 두 가지의 큰 세력과 국민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48년도 8월 15일 날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인정하느냐, 인정하는 사람. 반대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인 것처럼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지금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여러분 속해 있습니까? 대한민국 편입니까? 아니면 북한 편입니까? 대한민국 편입니까? 박은영 편입니까?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부정하는 편입니까?
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우리가 자라났고 여기서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한민국의 편에 서는 것이 인간적 기본적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지금 국가 해체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 해체의 작업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시킵니까? 그건 원자력 발전소 해체가 아니고 국가 해체입니다. 국가 해체. 왜 멀쩡한 4대 강의 생명보를 해체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4대 강의 보를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잘 나가던 대한민국의 경제를 왜 해체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발표하는 수치, 경제지수 다 거짓말로 발표하고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다 헤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기 때마다 제가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연구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한 것이 13번 있더라고요. 13번이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없어질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200만 성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내고 세계 최첨단 국가를 만드는데 우리는 앞장서야 될 줄 압니다. 많은 지식인들과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도 지식 자체가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죠. 예. 또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행동하지 않는 직책은 그건 다 죽은 직책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뜻을 합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